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대형 병원 전공의들의 대규모 집단 행동이 당장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국무총리는 직접 긴급 담화를 내고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사들을 위한 4대 지원책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의료 차질이 벌어지면 법적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경고도 거듭 내놨습니다. 첫 소식 김민찬 기자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다고 한 정부는 절대적인 의사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2035년에는 의사가 1만 5천 명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소아과 오픈런과 수도권 원정 치료도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공의 사직 등 의사들의 집단 행동은 국민 생명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23개 병원 715명이며 실제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실제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벌어질 경우 현장 조사를 거쳐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사들의 반발을 고려해 지원책도 재차 약속했습니다.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 의료 수가를 끌어올리겠다며 전공의들의 근무 여건 개선과 지방병원 육성도 공언했습니다.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을 만들어 중과실이 없는 의료사고의 경우 형사처벌에 대한 불안감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의사들의 실제 집단 행동에 대비해 전국 400곳 응급의료기관을 24시간 가동하고 공공병원의 진료 시간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내일 오전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추가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총리 담화에 대해 의사협회 비대위는 의사들을 향한 겁박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문제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는 내일입니다. 수도권 빅5 병원의 전공의 수만 2,700여 명입니다. 이 병원들은 인력 공백에 대비해 수술 일정을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대규모 진료 차질은 이미 시작된 셈입니다. 이어서 전동혁 기자입니다. 수도권 대형 병원들, 이른바 빅5의 전공의들이 밝힌 집단 사직 시점은 바로 내일입니다. 특히 세브란스 병원의 일부 전공의들은 사직과 동시에 진료 현장을 떠날 걸로 전해졌습니다. 소아청소년과의 한 4년차 전공의는 공개적으로 사직의 뜻을 전하며 19일 소청과 1에서 3년차의 사직서를 일괄적으로 전달하고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측은 내일 예약된 수술 환자 가운데 연기가 가능한 환자 명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예상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각 과별로 논의를 해달라는 거였어요. 빅5의 전공의들 숫자는 2,700여 명. 이들 대부분이 사직서 제출 다음 날인 20일 바로 근무 중단에 들어갈 경우 대규모 의료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상당수 대형 병원의 일부 진료과에서 이미 수술과 입원 일정을 조정하면서 환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불안하죠. 저희 같은 폐기난치 아이들은 계속 이제 진료를 계속 꾸준하게 봐야 되는데 이게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는 이미 대형 병원에선 파업이 시작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다음 주에 수술실을 반 정도로 줄였어요. 줄인 게 이제 마취과에서 이제 마취를 해줘야지만 수술할 수 있는데 예전처럼 100%의 수술방을 가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총리의 담화에 대해선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처벌하려는 명분 쌓기일 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의사협회는 투표를 통해 의사회원들의 단체 행동 시작 시점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원광대에선 의대생 160여 명이 집단으로 휴학계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의료 대란의 조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국민의힘이 대구와 부산 등 전통적 우세 지역에 대한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검사 출신 주진우 전 비서관과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 윤재옥 원내대표가 경선 없이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물갈이 발언 이후 공천 작업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번 주 경선 지역을 추가로 공개할 계획입니다. 윤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진우 전 대통령실 비서관은 하태경 의원의 지역구 이동으로 공석이 된 부산 해운대 갑에서 낙점을 받았습니다. 부산 해운대 갑은 국민의힘 강세 지역으로 검사 출신 주 전 비서관은 대선 캠프를 거친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됩니다. 단수 기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출신에 따라서 굳이 역차별을 받아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승환 전 대통령 실행정관도 서울 중랑을에 단수 공천되면서 전희경 전 비서관을 포함해 이른바 용산 출신 3명이 경선 없이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대구에선 윤재옥 원내대표와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만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당의 요청으로 이른바 낙동강 벨트로 옮긴 서병수, 김태호, 조혜진 의원도 민주당 현역 의원들과 맞대결이 결정됐습니다. 반면 험지 출마 요구를 거부한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경선을 치르게 됐고 김기현 전 대표는 발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대통령 특별사면에 앞서 공천을 신청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도 일단 경선 대상이 됐습니다. 133곳 선거구 심사를 마친 국민의힘은 공천이 결정되지 않은 신청자들에 대한 지역구 재배치 작업을 예고했습니다. 본인이 오케이 하면은 동의한다 그러면은 수도권으로 경쟁력이 없는 쪽으로 후보가 없는 쪽으로 재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물갈이 발언 이후 상대적으로 공천 작업이 늦어지고 있는 민주당은 이번 주 경선 지역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비명계 현역 의원들이 포진한 수도권 지역구가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호남 지역은 경선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풍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비싼 생과일 대신 냉동과일과 냉동야채 소비가 늘었고 가성비 좋은 대용량 덩어리 고기를 찾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경기도 일산의 한 대형마트에서는 올해 들어 대용량 상품 매출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고물가에 장보기 부담스러운 소비자들이 고기나 식용유 같은 제품을 대용량으로 구입하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같은 매체에서도 이런 고기를 손질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알려주고 있고 생각보다 해보니까 쉽고 또 금액 대비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서 자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냉동과일이나 냉동야채 매출이 작년보다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생과일보다 20에서 30% 저렴하고 오래 저장, 보관하며 드실 수 있는 냉동과일과 소분된 고기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덩어리 고기를 찾는 고객분들이 많이 늘어나셨습니다. 지난해 기상재해 영향으로 사과와 배 등 신선과일 공급이 줄면서 가격이 크게 올라 냉동과일을 찾는 소비자가 증가해 냉동과일 수입량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생과일 너무 비싸요. 가격대가 지금도 토마토를 살라 했는데 2kg에 매번 8,000원 내버리니까 확실히 선뜻 사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유 물가 상승률도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일반 우유보다 가격이 30% 이상 저렴한 멸균 우유가 인기입니다. 멸균 우유는 140도 이상 고온에서 멸균해 장이 약한 사람도 소화가 잘 되고 소비 기한이 긴 데다 25도 이하에서 실온 보관이 가능한 게 큰 장점입니다. 냉장고에 넣어놓는 것보다 계속 꺼내 먹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지난해 멸균 우유 수입량은 3만 7천여 톤으로 전년 대비 2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식료품 물가는 전년 대비 6% 상승했습니다.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폭의 2배에 달하는 수치인데 유통업체들은 당분간 고물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가격 경쟁력이 높은 대체 식품 품목을 다변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남녘에는 벌써 봄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봄의 전령사로 불리는 홍매화가 고운 빛깔의 꽃망울을 활짝 터뜨렸는데요. 김단비 기자가 광양 매화마을에 다녀왔습니다.
섬진강을 품은 매화마을. 앙상한 가지 위로 매화가 진분홍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하얀 매화도 겨우내 머금은 꽃잎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예년보다 포근한 이른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개화 시기가 빨라졌습니다. 시민들은 소담스럽게 피어난 꽃길을 걸으며 봄이 성큼 다가옴을 느낍니다. 너무 좋죠. 막 파릇파릇 올라오는 쌍만 봐도 좋은데 심지어 매화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미리 만난다는 느낌도 있어요. 탐하고 싶을 만큼 아름다운 홍매화를 뜻하는 순천 탐매마을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매화나무 1,200여 그루가 만들어내는 붉은 봄빛이 골목마다 가득합니다. 겨울에 제일 처음으로 피는 데가 순천 금둔사거든요. 두 번째로 피는 곳이 여기예요. 봄꽃 행사인 홍매화 축제를 준비하는 마을 주민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행사는 3월 초에 열리는데 벌써 절정을 이룬 나무도 있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좋아가지고 먼저 한 열흘 정도 빨리 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15도를 웃도는 포근한 날씨에 피어난 이른 봄꽃이 남도에 봄이 왔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